현우는 밤늦게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설인이 시댁에서 받아온 반찬통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버렸습니다. 여보, 뭐해? 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설인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깜짝이야. 반찬이 상한 것 같아서 버리는 중이야. 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했어. 오늘 오후에 받아온 건데. 설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냄새가 이상하더라고. 하지만 현우는 반찬에서 아무 이상한 냄새도 맡지 못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모두 신선해 보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요즘 엄마 반찬을 계속 버리잖아. 설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입맛이 안 맞아서 그래. 미안해. 현우는 그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표정이 그를 막았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보다 감동적인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우는 아내 설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시댁을 다녀오면 어머니 박정예가 챙겨주는 반찬통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국.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그 반찬을 한 번도 식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현우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설인이 시댁 반찬통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버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현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뭐해? 설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반찬이 상한 것 같아서 버리는 중이야. 하지만 반찬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시댁을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설인은 반찬을 버렸습니다. 현우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설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 반찬을 왜 안 먹어? 매번 버리는 것 같던데. 설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입맛이 안 맞아서 그래. 현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입맛이 안 맞아? 예전엔 잘 먹었잖아. 설인이 눈을 피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변했나 봐. 미안해. 현우는 그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왜 반찬을 버릴까? 시어머니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현우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결국 현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 같아 찜찜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후 배송되었습니다. 설인이 외출한 사이 현우는 부엌 선반 위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시계처럼 생긴 카메라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정례는 반찬을 가득 준비해 두었습니다. 설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이번 주 반찬이야. 집에 가서 잘 먹어. 설인이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이는 반찬통을 부엌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씻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설이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방에서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30분 후 설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설이는 반찬통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설이는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용기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새 밀폐 용기에 반찬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큰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누구에게? 설이는 쇼핑백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다시 담아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일까? 왜 숨길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설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설인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반찬을 담았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설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리를 두고 설인을 따라갔습니다. 설인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현우는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택시가 버스를 뒤따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버스는 오래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설인이 내렸습니다. 현우도 택시에서 내려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설인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벼락에 이끼가 낀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설이는 그중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2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설인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20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누군가 보였습니다. 노부인 같았습니다. 하얀 머리, 구부정한 어깨. 설인이 인사하며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노부인이 받으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들어갈까?
아니면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결국 현우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계단 아래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설인이 나왔습니다. 빈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현우는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설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설인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201호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 집에 누가 사는지, 왜 설인이 반찬을 가져다 주는지. 현우는 계단을 올라 201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노부인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녀가 현우를 보고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현우도 얼어붙었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 코, 인매,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박정래였습니다. 저 노부인은 누구일까? 왜 자신과 닮았을까?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세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현우야. 노부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까? 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노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 내 엄마야. 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자신의 엄마는 박정래였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노부인은 누구일까? 미친 사람일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는 다른 분인데요. 노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친엄마야. 김은희. 너를 낳은 사람이야. 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은희?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옛날에 아버지가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친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박정래가 새엄마라고. 하지만 지금 그 여자가 살아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현우는 어지러웠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살아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은희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쫓겨난 거야. 30년 전에. 현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다 설명해 줄게.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가구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설인이 가져온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현우는 앉았습니다. 은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나는 내 아버지와 결혼했어. 너를 낳았지. 하지만 시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현우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거든. 새어머니, 지금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박정례가 날 무시했어. 매일 괴롭혔어.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날 쫓아냈어. 아들인 너는 빼앗아가고 나는 빈손으로 집에서 나왔어. 그때 너는 겨우 5살이었어. 현우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노부인의 망상일까? 하지만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물, 모든 것이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은희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은희였습니다. 30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현우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현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0년은 무엇이었을까? 박정례는, 아버지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설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여보.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설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우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현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설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설인은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례의 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서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30년 전 현우의 아버지와 김은희의 이혼 기록. 거기에는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설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에게 친어머니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설인은 더 조사했습니다. 개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은희를 찾아달라고. 한 달 후 탐정이 은희를 찾았습니다.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노부인.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설인은 은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현우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은희는 울면서 아들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설인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우가 잘 지내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은희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노부인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난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입니다.
서리는 정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현우 친어머니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정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서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이혼 기록이요. 정례가 일어섰습니다. 서린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 여자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현우한테도 누구한테도. 서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현우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정례가 더 세게 팔을 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 여자에게 접근하면 너도 쫓겨날 줄 알아. 이 집안에서 나가고 싶어? 서리는 두려웠습니다. 정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서린을 정말로 쫓아낼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말 안 할게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례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잊어버려. 그 여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서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의 슬픈 눈빛을,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몰래라도 은희를 도와주기로.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반찬 전달이었습니다. 매주 시댁에서 받아온 반찬을 은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례가 만든 음식을 친어머니가 먹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서린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2년 동안 서린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현우에게는 숨겼습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진실을 알면 충격받을 것이고 정례는 자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우가 알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무서웠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은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가난하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2년 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배신감, 분노, 슬픔,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냥 조용히 살았을 텐데. 현우는 은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어머니. 현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모자. 서린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례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따져야 했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현우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서린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례와 대면할 것입니다.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현우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희와 어린 현우의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게 뭐니? 정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친어머니 김은희 씨와 저의 사진입니다. 정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정래 씨. 30년 동안 저를 속였죠. 친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정래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여자는 널 버리고 떠났어.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당신들이 내쫓은 거예요. 현우는 이혼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정래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그걸? 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2년 전에. 그리고 은희 어머님도 찾았고요. 정래가 설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설인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친어머니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건 범죄예요. 정래가 소리쳤습니다. 범죄?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가난하고 교육도 없는 여자였다고.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사람을 내쫓을 이유가 돼요? 아이를 빼앗을 이유가 돼요? 정래가 체면을 차리려 했습니다. 우리는 널 잘 키웠어.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직장 다니게 했잖아. 현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해도 된다고요? 30년 동안 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숨겨도 된다고요? 현우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은희가 쓴 편지였습니다. 30년 동안 현우에게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 수십 통이었습니다. 모두 정래가 가로챈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친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왜 숨겼어요? 정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제 인생을 빼앗았어요. 친어머니와의 시간을 빼앗았어요. 현우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설인도 일어섰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집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정래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현우야, 제발. 하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인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정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3룸이었습니다. 은희를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희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괜찮아. 그냥 가끔 보러만 와줘. 하지만 현우는 고집했습니다. 엄마 30년을 못 봤어요.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요. 은희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안았습니다. 설인도 기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 첫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희가 손수 요리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현우는 30년 만에 처음 먹는 친어머니의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희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설이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정례는 혼자 큰 집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떠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례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은희를 내쫓았을까?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늦었습니다. 현우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례가 며느리를 내쫓고 손자를 빼앗았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정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이 숨겨온 진실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새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곧 태어날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은희가 현우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설이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은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손주도 봐야지.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